62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는 심플 라이프. 저자, 제시카 로즈 윌리엄스. 출판일, 2023년 6월 1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버리고 정리하며 살자. 책 소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잔뜩 쌓인 잡동사니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꾸려면 단순하게 정리하라.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어느 날 문득 회사에 가기 싫다. 집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는데 뭐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몸도 마음도 늘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매일 아침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간다. 남들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나 자신이 피곤하다. 나 혼자만의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다. 여행을 떠나듯이 설레는 정리의 즐거움. 열심히 일하느라 힘들고 일상의 루틴에 매여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채운 여행 가방 하나 달랑 끌고 당장 공항으로 달려가서 낯선 공간으로 떠나고 싶다. 여행지에서 나를 반기는 것은 침대와 화장대만 놓인 심플하기 그지없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뒹굴거리다 보면 몇 개월간 쌓인 피로가 확 풀릴 것 같다. 우리는 왜 가끔 집이 아닌 호텔이나 펜션에서 며칠 쉬고 싶을까? 그곳에는 발에 차이고 눈에 거슬리는 잡동사니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물건만 놓인 깔끔한 공간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심이다. 침대와 옷을 걸어두는 행거 하나가 전부인 북유럽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을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면 좋은 이유는 새 집으로 이사할 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잡동사니를 버리고 새로 정리한 집은 아무리 면적이 좁아도 훨씬 넓어 보인다. 시선을 강탈하는 물건들이 없으니 기분도 훨씬 좋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 뿌듯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들며 뭔가 미래가 희망차 보이지 않던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는 책상을 정리하고 컴퓨터 파일을 정리한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버려야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끝난 프로젝트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방 청소부터 해라고 말했다.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당장 거창하게 안 하던 행동을 하기는 힘들다. 우선 책상 정리와 옷장 정리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여행을 떠나면 심플한 호텔이나 펜션에서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자연을 만끽하며 누구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재충전하고 돌아온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또다시 잡동사니와 인간관계에 둘러싸인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과 관계와 마음도 늘 여행을 떠나듯이 만들 수 없을까? 늘 펜션 같은 집에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심플 라이프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인생에서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느라 나 자신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을 혹사해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번아웃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 심각한 불안, 우울, 자살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엇이든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 무너지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나약한 일도 아니다. 무너지는 것이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위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너질 권리가 있다. 나는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여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성장을 하라고 응원하고 싶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지지하듯 자신을 돌봐야 한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나 자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두려움이 몰려왔다. 딱히 원하는 일이 없었기에 선택지도 적었다. 결국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25살에는 받아들이기 두려운 전망이었지만 다행히 대안이 있었다. 당시 남편은 4년간 자영업을 해왔고 일이 잘 되고 있었다. 남편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나를 비서나 조수로 고용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사업 초기에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남편은 내가 벌어오는 고정 수입을 좋아했던 것 같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내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당분간 시도해보기로 했다. 실패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난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다. 병가 기간은 엄밀히 말해 고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었다.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쉬면서 그간의 스트레스를 치유해야 했는데 마음이 불편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시청하며 하루를 보냈다. 몇 시간씩이나 브이로그를 봤다. 주로 언박싱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끌리는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주문했다. 어쨌든 이 순간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지 않아서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블로거 조엘라가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집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일본의 정리정돈 컨설턴트 곤도 마리의 책이었다. 내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주문해 하루 만에 읽었다. 책은 제목처럼 인생을 바꿀 만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만 남겨두겠다는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나의 다짐과 딱 맞아떨어졌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이 정확히 내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확신했다. 이 책은 매우 실용적으로 내가 할 일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방식을 내 삶에 바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을까? 사람들은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버릴수록 자유로워진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삶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운동이다. 미니멀리즘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원하면서 미니멀리즘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멀한 삶은 우리를 짓누르고 방해하는 과잉을 없애는 것이다. 내 삶에서 지나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따라서 미니멀한 삶에는 가치 있는 것들만 가득 찬다. 미니멀리즘과 같은 부류인 슬로 라이프는 슬로푸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빠르게 돌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지친 사람들이 느긋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을 통해 삶의 속도를 줄일 수 있기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다. 천천히 산다는 것은 일상을 즐기고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하는 것이다. 슬로 라이프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등교하거나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거나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수입이 적더라도 일을 줄여서 자유시간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연애편지도 테디베어도 모두 버려라. 세 개의 커다란 기억 상자와 앨범 한 꾸러미, 유산으로 받은 잡동사니가 작은 바구니 하나로 줄었다. 내가 소중히 아끼는 감성적인 물건을 모아둔 바구니 하나는 옷장 위에 자랑스럽게 보관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테디베어처럼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덜 중요한 물건을 버리기가 더 쉬웠다.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이 내게 주는 기쁨과 가치에 따라 1에서 10까지 점수가 매겨졌고 8 이상인 물건에게만 공간을 내주었다. 나의 미니멀리즘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앞으로 버리게 될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가벼워졌다. 물건이 주는 부담감을 깨달았고 물건을 버리면서 정신적, 물리적 공간이 생겼다. 물건이 적어지자 삶이 단순해 보였고 내 머릿속도 단순해진 느낌이었다. 볼 것도, 정리할 것도, 청소할 것도, 생각할 것도 적어졌다. 졸업 앨범과 마찬가지로 사진도 버리기 매우 어려웠지만 흥미로웠다. 사진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히 버렸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내가 싫어했던 어린 시절 내 모습이 생각났다. 그 아이를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사진을 정리하자 무거운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을 재창조할 기회가 주어진 기분이었다. 과거의 모습과 고통스러운 기억, 어색한 자세를 계속 떠올릴 필요 없다. 당시 나는 25살이었다. 청소년기와 20대 초반의 사진을 보자마자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물론 좋았던 추억도 있었지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사후세계나 밝은 빛이 있을까? 환생하는 걸까 아니면 그걸로 끝일까? 차갑고 어둡고 공허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걸까? 죽음은 어떤 냄새와 맛과 소리가 날까? 무엇보다 마지막이 언제 올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까?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삶의 여유로운 공간과 평화, 자유가 훨씬 늘어났다. 나는 그 변화를 즐겼다. 노트 한 권과 펜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깨끗한 종이 위에 기쁨 목록이라고 적었다. 그 밑에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을 적었다. 친구, 가족과 만남, 집에서 시간 보내기, 일, 혼자 시간 보내기 등 남김없이 적었다. 나는 옷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 사면 하나 버리는 방식을 지켜나갔다. 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이라도 쉽게 사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입을 수 있는 옷만 샀다. 물건이 적을수록 좋다는 규칙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했기에 패스트 패션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미니멀 옷장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모두 정리하기 전에 꿈꾸던 스타일을 만들고 싶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정신적, 감정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물건이 많을수록 공간이 더 어수선하고 무거워진다. 잡동사니가 가득하면 물건이 숨 쉴 공간이 없고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옷이나 가구를 정리할 때 물건을 버린다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물건들이 눈앞에서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마법처럼 공기 중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버리는 모든 물건은 어딘가로 가게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해답은 없다. 친구는 서로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이다. 가끔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쪽 모두 친구 관계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친구, 가족, 동반자, 동료 또는 지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내향적인 사람들조차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행복을 모르게 된다. 행복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없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거나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끝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삶의 목적을 줬다가 어느 순간 갇혔다는 느낌이 들 때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했던 이유를 떠올려 본다. 해답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욕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강력한 동기를 얻고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나는 쾌락을 추구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한 만족을 즐겼던 사람이다.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괜찮지 않으면서도 항상 괜찮은 척했다. 내 욕구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했다. 안 괜찮아도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 삶에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자신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충분함을 정의하고 이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려면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나를 돌보는 연습. 내가 감정적, 육체적, 정신적 웰빙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 자기 관리 방법이다. 잘 먹고 잘 자기. 자기애를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기본이란 배고플 때 잘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밤 충분히 잠을 자고 기분 좋게 운동하는 것이다. 요가나 거품 목욕도 좋지만 우선 충분히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좋다. 내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을 잘 살펴보자. 다른 사람에게 효과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모든 답은 이미 당신에게 있다. 어쩌면 알맞은 장소를 찾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귀 기울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자. 당신은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괴로울 뿐이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갈라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나를 친구처럼 대하기.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아이를 대하듯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돌보자. 우리의 내면 아이가 어른의 삶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안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보살필 것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나를 사랑하자.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친한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지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하자. 자신의 조언을 신뢰하자. 마음을 다스릴 방법 찾기. 명상, 요가, 일기 쓰기, 상담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기관리에 강력한 토대가 된다. 마음에 드는 자기관리 연습을 실험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당신의 마음과 몸,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 조금이라도 매일 실행하기. 자기 관리는 목적지도 아니고 절대 바꿀 수 없는 체크리스트도 아니다. 자기 관리는 실행이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구도 함께 변한다. 자기 관리가 더 많이 필요한 날도 있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더 쉬운 날도 있다.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된다. 단점이 있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 그게 정상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한 번에 하나씩 자신을 돌보는데 필요한 일을 해나가자. 기분 좋은 일에 집중하기. 감정은 행복과 만족을 판단하는 나침반이다. 무언가의 기분이 좋다면 그것에 끌린다는 의미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이때 즉각적인 만족감을 조심해야 한다. 잠시 기분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정말 기분 좋은 일에 집중하자. 자양분이 되는 아침 루틴.
요가, 명상 등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자. 나는 자기 관리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사랑이 필요한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내가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은 물론 상담이었고 그 다음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명상, 요가, 영양 보충, 운동을 했다. 수면을 최우선으로 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잠을 줄이는 짓을 멈췄다. 자기 관리를 실천하면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그냥 내가 되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점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기준에 나를 맞추기보다 그냥 내가 되기가 더 쉽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더 많은 자신감과 자기신념, 더욱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에는 우리가 설 수 있는 토대와 같기에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기반이 더 강해진다. 마치 순풍을 등에 업고 큰 동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할수록 두려움이 덜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더 적게 원한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충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기에 명품 핸드백을 산다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과 사귀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겁지 않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 보통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사귄다. 하지만 사교는 특히 내성적인 사람에게 대단히 소모적인 일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할수록 기꺼이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느긋하게 걸어가기. 나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더 공감하게 되고 자신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함을 느낀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일에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을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밝혀진다고 믿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일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거절하기 쉬워진다. 나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거절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짜 사랑이나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출 필요 없다. 따라서 나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하지 않기 위해 울타리를 치기가 쉽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다. 그렇다고 가족, 친구, 연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행복감을 느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신을 의지하며 만족감을 느낀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연습해야 한다.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 나를 잡아준다. 자기에는 거울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멋진지 말하거나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단순하다. 그저 인생에서 좋은 것을 누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며 불행할 때 나를 잡아주는 긍정적인 혼잣말이고 다음 날을 위해 취하는 숙면이다. 진짜 버려야 할 것은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신념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사고방식이었다. 천천히 충분한 열망과 자기애를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함에 이를 수 있다. 진짜 과제는 내 안에 무너진 부분,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고 간절히 사랑을 바라던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내 삶에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자신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충분함을 정의하고 이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려면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저마다 충분함의 기준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충분함이 다른 사람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지금 느끼는 충분함이 내년에는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맞는 공식은 없다. 우리는 자신만의 공식을 찾아야 한다. 직감과 자기애는 언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어쩌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다시 한번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길을 만들고 사랑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꿈꾸는 성공, 행복, 만족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적게 원하고 단순함을 즐기고 자신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진다. 저자 소개. 저자 제시카 로즈 윌리엄스, 현대수필가. 미니멀리즘 라이프, 슬로 라이프, 캡슐 옷장에 관한 글로 유명해진 작가이자 라이프 스타일 블로거이며 브이로거다. 윌리엄스의 글은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 라이프 스타일 미디어 리파이너리 29 프로젝트 캄 앤드 사이콜로지 등에 실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이다. 6,000명 이상의 열혈 독자들이 윌리엄스의 소식지 더 심플 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다. 현재 반려견 호프와 함께 영국의 피크 디스트릭트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